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정책 포럼 개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고요. 또 저를 또 기조연설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마도 다 경제안보 이슈나 국가 그 첨단 전략산업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드리기보다는 좀 이슈 자체가 지금 어떤 식의 배경으로 전개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경제의 시각을 좀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어떤 전략을 꾸려나간다는 차원에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좀 국제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제가 경제안보 시대하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 두 개가 키워드일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좀 경제안보 시대와 관련된 배경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이따 우리 이준 본부장님께서 산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과 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서 약간 좀 분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앞에 부분은 약간 뭐 개념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안보가 발생하는 그 위기 발생의 메커니즘의 독특성에 대한 말씀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거냐에 대한 얘기이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의 얘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 번째는 이게 지구화 시대만 했어도 이게 경제가 오히려 안보를 이렇게 드라이브해가는 경제가 주도하던 이런 시대였다면 최근에 오히려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경제 이슈를 보는 그런 식의 어떤 경향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안보가 이제 만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안보 속에서 이제 경제를 보려고 하는 식의 어떤 지정학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은 100년, 200년을 쭉 되돌아보면은요. 근대 국제 정치에서 근대 국가가 해왔었던 대외 전략의 맥락에서 보면 항상 경제 이슈는 안보 이슈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19세기에 우리가 근대 국제 정치를 경험하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핵심적인 과제가 두 개였잖아요. 부국과 강병이라고 하는 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는 이게 계속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국가 전략의 어떤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핵심 아이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가 굉장히 과잉으로 안보화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소 안보화되기도 하는 뭐 이런 식의 부침들을 겪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는 우리가 좀 더 좀 크게 안보를 좀 더 넓게 보는 맥락에서 경제를 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안보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경제 안보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주관적인 담론의 형성, 말싸움이 현실의 싸움을 좀 압도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이런 담론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어떻게 끌어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내듯이 이런 정책의 담론이 구체적인 정책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그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학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경제 안보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그 외연과 내포가 되게 포괄적이기도 하고 경계가 없기도 한 뭐 이런 개념이어서 이건 아마도 학계에서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태생적으로 약간 정책적인 목적 또는 슬로건의 어떤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서 출연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경제가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경제가 다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되어지는 건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공급망 안정성의 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 이슈로 연결되어지는 그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디스플레이나 히터류 내지는 뭐 백신과 관련 이런 분야에서의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자재와 중간재 또는 완제품의 글로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라고 싶었던 이런 문제도 이 공급망이 교란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아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죠. 아마 대표적인 게 요소수 아닐까요? 또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약국 앞에서 줄을 많이 섰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이런 지구화 시대를 넘어서서 탈지구화 시대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산 전략이라고 하는 걸 효율성을 따져서 저비용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새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공급망 이슈에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이렇게 좀 꺼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작은 공급망의 이슈이지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제 이슈 전반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보 이슈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축사 말씀과 환영사 하시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군사 안보를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방위 산업에서 무기 만드는 거 관련돼서 우리의 국가 안보가 문제되는 것만 경제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우리 민간 속에서 사는 다양한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이 국가 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하고는 다른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안보 패러다임, 학계에서는 이걸 신흥 안보라고 합니다. 신흥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신흥 안보의 패러다임이라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잡한 안보 위협을 이해하자, 뭐 이런 것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인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아이템을 둘러싼 이런 위기라든지 공급망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일단 양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규모가 좀 커져서 질적인 변화를 야기할 정도까지 눈에 띄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느 한 분야에서 시작되어진 안보의 위기가 다른 이슈들하고 링키지가 일어나는, 연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과정들이 복잡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걸 이머지한다고 저희가 그럽니다. 창발 내지는 이제 부상하는 이런 종류의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봐야 되는 이슈가 경제 안보 이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을 좀 자꾸 드리는 이유는, 경제 안보라고 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안보라는 것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전통 안보의 위기 발생 메커니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서 거시전착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늘어나고 연계되면서 안보 이슈가 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메커니즘의 하나가 있다면, 최근의 양상들은 오히려 원래 전통적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기존에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공급망 이슈들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더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들도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도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글로벌 패권 경쟁인 것 같고요. 예. 그냥 놔뒀으면 그냥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변수가 오히려 이 이슈들을 끌어내는 피드백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기존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만 오히려 이런 공급망의 문제들이 혼란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전통 안보처럼 적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우리를 침범해 와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만 되는 이런 메커니즘하고 좀 다른 식의 것들이 21세기 현 시점에 굉장히 복잡한 이런 네트워크 세상에서 좀 벌어지고 있고, 그게 핵심적인 이슈가 경제안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 발생이 복잡하니까 대응하는 것도 복잡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림에서 양쪽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연계돼서 국가안보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연결의 고리들을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끊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머전스를 빨리 감지해서 조기에 경보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 경제안보 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상적으로 감지하고, 공급망에도 종류나 그 범위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역량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대응 거버넌스의 양상이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관련된 이런 정책 서클에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안보는 자연 발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피드백, 되먹임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불러일으켜지는 부분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기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감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제정치학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가
경제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와 기술만 생각하고 막 투자도 하고 진출도 해서 공장도 세우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역량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좀 대응 거버넌스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모색하려는 관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오늘 이 포럼도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근대국지 정치의 장기적인 긴 주기를 놓고 봤을 때 강조해왔던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이거 뭐 경제 책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경제 통치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가 이 부분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파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업 정책의 부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강의 어떤 능력들을 갖춰 나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놓여 있는 전체적인 환경, 공급망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책의 추구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첨단 분야라든지 해당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립화나 전략물자의 확보 비축이나 또는 대체 물자를 개발한다든지 생산시설과 물류의 인프라의 확충 등등, 또 그걸 지원하는 어떤 재정이나 금융이나 투자의 환경의 조성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이러한 논의가 최근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는 아마도 좀 이따 이준 본부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저는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능력만 잘 기르고 있으면 다음번에 발생하게 되는 경제안보 위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공급망의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근대국지 정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첨단 분야, 또 리딩 섹터라고 하는 분야가 갖고 있는 특징들, 이거는 그 분야가 갖는 산업적 기술적 중요성도 있지만 그게 국제 정치와 관련되어서 그 던지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던 그런 분야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빨리 발전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행보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졌던 산업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20세기 이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소위 영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의 어떤 전위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첨단 산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20세기 후반에 미국과 소련 또는 미국과 일본의 그 경쟁 과정에서 첨단 분야,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보게 되면 그 분야에서의 승패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체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국제 질서를 누가 주도하냐라고 하는,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이따가 이준 본부장님께서 더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능력을 기르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좀 더 우리가 놓여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생산 질서 속에서, 공급망 속에서 우리 어떤 위상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그런 관계적인 메커니즘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호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도 생산의 네트워크를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재편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뭐 이런 식의 전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경제 안보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네트워크의 속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이제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 같은 용어들. 그건 어떠서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자기 주위에 더 많은 세를 모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게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또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안전한 또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는 요새는 뭐 리바인딩이라고 할까요? 또 그래서 이렇게 가치나 규범까지도 지금 내세우면서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여서, 그러니까 경제안보와 관련된 스테이트 크래프트는 우리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을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이런 네트워크적인 전략과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잘 달성되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최근에 경제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없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인지하고 감지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경제안보 이슈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슈 연계 과정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창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 경제안보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판별해내기는, 미리 예측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또는 역량에 대한 인식들을 한 정책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느 한 산업 아이템, 기술 아이템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템들을 아우르는 일종의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라고 또 그러는데요. 그런 식의 마인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히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경제안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되는 변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런 경제안보 이슈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지만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외교적인 아이템으로서 여러 국가들이 연대하는 포맷 속에서 모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또는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동맹과 연대와 외교의 메커니즘 속에 경제안보 이슈가 이렇게 품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렇지만 굉장히 지정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것 같던 고전적인 단순 지정학이 아니라 좀 복잡한 지정학이겠죠. 지정학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변수나 이런 사회문화적인 변수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 변수에 해당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포괄적인 글로벌한 현상이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우리가 놓여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지역,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동북아, 동남아를 합친 뭐 동아시아 이 정도, 또는 아시아 태평양 뭐 이 정도를 생각했다면,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 안보도 계속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 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형 경제 안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 나오면 다 앞에 한국형 붙이잖아요. 좀 식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과 원칙을 세우자라고 하는 노력이라는 면에서는 그런 어떤 개념적 논리적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의 경제안보 중요하다니까 그냥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안보를 고민하자, 그죠? 국어 시험에 영어 답안지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현재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걸 하겠다고 아주 야심찬 노력을 한다고 이게 꼭 성공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차별성이 무엇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그런 개념적인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의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과거 시대와 같은 협소한 어떤 국가 이익의 개념 설정, 이런 걸 좀 넘어서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를 만나게 해가지고 협소하게 국익을 설정해서 내 안보와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시대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지구화 시대에
경제가 오히려 안보가 아닌 다른 협력의 메커니즘에 어떤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 이슈하고 만나던 그런 세팅에서 우리가 잘 나갔던 나라고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떠올리고 지금 당장은 강대국들이 경제와 안보를 프레이밍해가지고 문제를 끌어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에 뭐가 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좀 읽어보는 이런 마인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경제 평화에 대한 얘기도 좀 던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신흥 안보에 대한 이슈들을 최근에 학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신흥 안보의 이슈 같은 것들에도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단순한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프레임으로 신흥 이슈를 좀 보는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학계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신흥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의 프레임과 평화의 프레임을 두 개를 엮어서 문제를 보는 좀 더 복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대국보다는 카드를 좀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어떤 우리 어떤 중견국으로서의 뭐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